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하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삼성전자 양호한 실적 발표 후에 향후 기업 이익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한 주 어느덧 시작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통위의 금리 결정 또한 옵션 만기일 등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와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완화되면서 지겨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타협 가능성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7일이면 디폴트까지 직면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셧다운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미국 악재의 파급 영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강동석 아나운서가 또 일정도 체크해 주셨고요. 해외 일정들 가운데서는 이제 9일에 9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9월 양적 완화 유지가 왜 결정됐느냐 그 배경이 나오게 되고요. 8일부터는 알파를 시작으로 미국도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타 다른 대외적인 변수에서 얼마나 반등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느냐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이번 주 예정된 일정들 모두 체크해 보면서 국내 증시 흐름 전망해 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10시 현재 코스피는 1998포인트로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532포인트 0.06%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10시 핫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식 인생 30년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네. 무구 선생님의 일취월장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토러스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강동석 아나운서가 많은 일정들 예정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주셨는데 먼저 저희가 이번 주 정리한 예정된 지표들부터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데요. 7일부터 8일까지. 특히 9일에는 미국의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또 10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결정 등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9일에 예정된 9월 미국의 FOMC 회의록 공개안에서 왜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유지를 결정하게 된 건지 그 배경 듣게 되고요. 그리고 10일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연 2.5% 현재 금리 수준 유지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9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또 10일에는 우리나라의 금통위와 또 금리 결정, 옵션 만기일까지, 또 11일에는 웰스파고와 또 JP모건의 실적 발표까지 이번 한 주 어떤 일정들에 좀 집중해 볼까요? 일단 이번 주는 저는 목요일날 옵션 만기 이거를 잘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지금 9월 FOMC는 우리 그 휴일입니다. 그 한글날. 네.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거래일수가 그만큼 옵션 만기일인데도 좀 줄어든다는 부분이 변동성을 엄청나게 아주 확산시킬 거다, 확대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거론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 기억나십니까? 그 10월 8일 날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ITC에서 그 삼성전자 갤럭시에 대한 수입 그 금지 조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셧다운 문제라든지 내부 문제를 해갖고 이거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거부권 행사 없이 해야 되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수익 금지를 당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주가 변동성은 전 5%에서 7%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점이 144만 원이니까 거기서 5%에서 7% 변동이라고 하면 한 7에서 10만 원 정도 위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로 급락했다가 갈 수 있으니까 내일 정도의 그 삼성전자 에너지를 잘 체크해줘. 그러니까 그 결론은 예. 오늘 삼성전자 플러스 나도 위각 제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그게 네. 거부권 행사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이런 불확실성에서 누가 강력하게 상방 배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목요일날 옵션 만기 또 우리 금통이 있는데 금이 동결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코스피 200하고 12월 선물의 그 스프레드 이거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네. 2포인트 이상 오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합주가지수 계속 그 12월물이 강세로 가더라도 코스피 200을 죽여놓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네. 그걸 확대시켜. 그래서 시간 가치를 급격하게 소멸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그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즉, 요번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요번 부분은 옵션 만기만 있기 때문에 시가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 또 거래일수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그 흐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오늘 오전장과 심지어는 오후장도 이렇게 섹션을 나눠갖고 대응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의 상단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갇혀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큰 그림으로는 다음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장이 상승장에 나오려고 그러면 전번 시간에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고 예. 유로화 강세가 돼야 되고 그래야 외국인들이 아시아 쪽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은 2천을 지지하던 올라가는 에너지 또 떨어지더라도 하방을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에너지가 형성될 겁니다라고 강조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유로화가 노 테이퍼링 나오고 나서 직전 그 쌍봉이었던 1.34를 강하게 돌파해갖고 1.36까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1.36에서 약간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치고 나가지 않고 만약에 1.34까지 1.36 유로가 1.34까지 흔들리면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현물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매도를 스위칭하든지 아니면 규모가 줄어든다. 아니면 현물에서 매수하더라도 선물 매도나 비차익, 차익 쪽에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네. 이런 형태가 되올 테니까 앞으로 유로화 동향과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계속 우하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노테이퍼링 나오자마자 장대 운동을 해갖고 달러 약세 형태의 패턴이 보여줬죠. 근데 문제는 80대 직전 저점을 장대 운동 붕괴했지만 금요일날 종가로 살짝 꼬리를 들고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게 요번 주에 가장 불안한 부분이니까 네. 요 부분도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갖고 만약에 미국이 안전자산으로 셧다운되고 부채한도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우상향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아 시장 쪽에 급변동 현상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온다는 걸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삼성전자 나오느냐, 그 다음에 우리 그 원달러, N달러 동향에 영향 주는 달러 인덱스와 유로화의 동향. 그 다음에 이제 홍콩 H 시장 그래프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9월 19일 날이 이제 홍콩 증시는 고점을 찍고 4.8% 하락했습니다. 9월 30일 날. 우리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9월 16일 날 2018을 고점으로 해놓고 하락했는데 9월 30일이 종합주가 지수로 1996 수준이었는데 홍콩 H 시장은 1300 수준에서 터닝했습니다. 2.1% 상승했어요. 요거하고 우리 시장하고 왜 비교하는데 이 홍콩 H 시장은 외국인들이 상장, 홍콩 상해종합지수 A 시장에 대표되는 종목들만 상장시킨, 외국인들의 색깔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특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락은 우리보다 컸고 대반주였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는 아주 굉장히 2018에서 1990대까지 선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홍콩 H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가 앞으로 또 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인데 여기서 꺾여 내려가면
간단히 얘기해서 외국인들의 그레이트 로테는 아시아 쪽에 들어온 자금의 배분이 유입보다 유출로 바뀌는 그 흔적을 읽어내는 거니까 앞으로 이 홍콩 H 시장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장의 에너지를 같이 또 측정해 주면서 이게 보이지 않게 유로화, 달러 인덱스, 원달러, 엔달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 보세요. 이 빨간 색깔이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파란 색깔이 우리 종합주가 지수예요. 여러분들 7월 19일이 14,953이고 그 다음에 9월 27일이 14,817인데 노 테이퍼링 나오고 나서 일본 시장은 급락하고 우리 시장은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죠. 롱숏 전략을 보면 일본이 하락하고 있고 우리는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 거의 9월 달에 거의 8조 이상의 매수를 해주고 이거를 버텨주는 에너지가 원동력이고 그 8조 중에 미국 자금이 6조 들어왔다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6조 자금의 성격이 아주 롱텀 자금이어야지 숏 자금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읽어내는 게 이번 10월 달 장을 있는 가장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이제 일본을 매도하고 우리를 사줘야 되는데 네. 이게 반대로 가면 또 롱숏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현대차와 도요타 자동차, 엔달러, 원달러의 스프레드 갖고 읽어내는 게 전반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요번 주가 저는 분기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 옵션 만기가 그동안 외국인들이 쫙 물죽에 들어왔던 거 대충 9조에서 10조 정도 되면 하나의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5월 30일부터 6월 달까지 여러분들 급락 과정에서 급락해서 또 하나 하락 속도를 급했던 게 여러분들 뱅가드 펀드 9조 이상 매도해갖고 6월 말 7월 초에 그게 청산되면서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물주기가 그대로 연말까지 유지되느냐 네. 아니면 또 바람의 방향이 스위칭 되느냐가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잡고 있고 네. 그 맥점에서 앞으로 꼬리가 몸통 흔드는지 그걸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엔달러, 원달러, 유로화 그리고 파생시장의 변동성 갖고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서서히 뭔가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파생시장에서. 그거를 체크하는 게 이번 네.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옵션 만기일 체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유로화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국내 지수 상단을 가둘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일부 제품들에 대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8일에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5%에서 7%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가 코스피 예상 밴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례적으로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렇다면 코스피 이번 주 예상 밴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주가를 올랐기 때문에 5대5로 보기 때문에 네. 코덱스 레버리지나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반 내지 70%는 팔아놓고 내일 확인하고 네. 더 갖고 갈 건지를 체크하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번 삼성전자 바닥이 121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랐는데 이제 제가 파생시장에서 조짐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전번주에 제가 파생시장 맥점을 하단을 260, 상단을 267 잡고 중심값 263.5에서 아래로 끝나느냐 위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아래로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전번주에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와 그 다음에 보면 실제 저점은 261.5를 찍었고 상단은 제가 제시한 것보다 낮았어요. 오히려. 네. 삼성전자가 고점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265.5였어요.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자는 돌파해갖고 SK하이닉 삼성전자 쌍끌이 갔지만 코덱스 레버리지는 직전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리고 그렇지만 12,000원은 지지해주는 그렇죠. 요런 2,000에서 아주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태예요. 그러면 요번 주는 저는 하단을 좀 내리겠습니다. 257. 요거는 종합주가 지수로 이제 1990을 깨갖고 1970 이하로 좀 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단은 265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스를 약간 낮추면서 그러면 중심이 어디 되냐면 262.5입니다. 요 제가 제시한 박스에.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 지금 아침에 순간적으로 262.5를 찍고 264까지 갔다가 지금 또 야금야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시장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오늘 만약에 262.5 중심을 지지 못하면 저는 이번 목요일까지 3대 7로 하방 우위다라고 오히려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플러스 났지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런 흐름을 결정할 거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그림으로는 아까 얘기했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지금 우리나라는 천수답장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현물에서 유지해 줘야 2천을 안착하거나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몇 가지 종목만 갖고 특화시키면서 간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질은 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신용장고나 여러 가지 고객탁금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환율 부분이 그나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유지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큰 그림으로 3년짜리 원달러의 모양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에 2011년도 7, 8월달 그 다음에 2013년 12월과 13년 초에 1월달에 1050원이 굉장히 쌍바닥, 우리 환율의 쌍바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뱅가드 펀드 매도합니다라고 해서 선언하고 나서 그게 끝나는 시점까지 환율 변화 보세요. 1050원에서 1158원까지 거의 100원을 급변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저점 찍은 게 7월 8일입니다. 1550원 돌파했을 때죠. 이때 120만 9천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종합주가시는 1770이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반등이 이제 삼성전자 121만원에서 137만원 줬다가 다시 121만원까지 빠진 날이 8월 22일입니다. 그때 종합주가 지수, 8월 8일입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종합주가시는 그 이후에 저점이 8월 22일까지 1830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환율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1110원에서 1120원 수준입니다. 1150원대에서 삼성전자가 120만 9천원 저점, 그 다음에 1120원대 8월 8일날 삼성전자가 121만 3천원 쌍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8월달서부터 거의 8조 이상 들어오면서 이 속도에 의해서 현재장이 형성된 겁니다. 1830대에서 2010대까지. 여러분들 이 흐름이 앞으로 장을 그러면 앞으로 2050 돌파해서 2100이든 2100 가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 우하향의 1050원도 깨고 내려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8조 들어왔던 자금의 반 이상이 순간 속도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안 들어오면 현상 유지만 시킨다. 그러니까 1990에서 2020 박스로만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 속도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쌍끌이만 갖고 가는 이 장을 여기서 2050 돌파해서 못 갑니다. 네. 밑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 증권주도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게 지금 그동안 6월달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중국 경기 민감주가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네. 실적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 어린 시즌에서 이제 겁내는 건지, 주가 상승률만큼 실적이 뒷받침 안 되려고 그러는 건지, 현대중업이 됐던, 현대제철이 됐던, LG화학이 됐던, 그동안 건설주가 됐던, 소재 관련주가 됐던, 흘러내리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주셔야 되고, 또 이 대표되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한 날이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그날 144만 2만원 찍고 종가는 141만 8천원 끝났거든요. 오늘 대반등 줬다가 이 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면 이 9월 16일날 고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만 5천원. 이걸 생명선으로 잡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137만원이나 5만원까지 열어놓자. 그 결정이 내일 ITC 오바마 대통령의 그 결정에 의해서 네. 또 옵션 만기 변동세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이 시장의 하나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도적 종목들 갖고 에너지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X축에 SK 하이닉스 놓고 LG 디스플레이를 X축에 놓고 Y축에 SK 하이닉스, 이거를 제가 X축 Y축 기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그 헤지펀드들의 롱숏 전략의 에너지를 같은 IT 내에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읽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3만 직전 고점 6월 11일 날 32,950원 6월 11일 때 여러분들 이 약간 이 녹색으로 약간 표시된 거를 LG 디스플레이 가면 이때 LG 디스플레이는 32,000원대예요. 31,000원에서 2,000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이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반면에 32,000원 수준이었던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24,000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네.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었던 저점이 8월 8일입니다. 요때 삼성전자 저점, SK 하이닉스 저점 26,000원이었죠. 예. 이때 LG 디스플레이는 이거보다 한 2,800원이 높은 28,600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큰 그림 보면 이 8월 8일부터는 SK 하이닉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악재인 뭐 중국 우시 공장 불났을 때에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상향인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속적으로 우하향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전번 금요일까지가 이 금색의 그 사이클인데 이제 이걸 왜 그리냐면 이렇게 닿다는 얘기는 LG 디스플레이는 어닝 쇼크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LG 그룹주의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제자리 뛰게 하는 거예요. 마치 중국의 우시공장 불났는데 급락할 때 제가 그걸 악재를 오히려 이용해서 사십시오 했듯이 더 이상 그 악재가 소멸됐습니다. 이제는 4, 4분기나 내년도는 좋아질 거니까 이제부터는 오히려 사서 역발상 전략으로 우상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기점에 수익증이 되나 보라는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이것도 위에서 상단에서 제자리 뛰게 하는 거예요. 하단에서 제자리 뛰기, 상단에서 제자리 뛰기 한다는 얘기는 롱숏 전략에서 뭔가 수익증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체크하는 게 앞으로 시장이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70에서 100% 매도 사인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강할 때 파시고 네. 그거를 오히려 어닝 쇼크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가 진짜 어닝 쇼크라는 게 뉴스에 나왔을 때까지 분산해서 완료해 놓으면 예. 오히려 3개월 후에는 또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겠죠?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겠죠. 네. 여러분들 이걸 똑같은 감각으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했는데 레버리지의 고점을 돌파를 못 시킵니다. 9월 12일 날 레버리지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쌍끌이 현대차 요것만 특화돼서 가고 있고 딴 거는 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에서 몇 가지 가는 종목 3개 정도나 5개만 빼면 예. 오히려 흘러내리고 있고 평균은 중심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가 저는 이게 직전 고점 돌파해서 가려고 그러면 12,000을 깨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12,000을 깨면 이때는 인버스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기관들은 레버리지만 삽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주부터 6월 20일 계속 카운팅 했는데 그게 무려 1억 6천만 주까지 갔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 1억 6천만 주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을 잃는 키포인트를 체크하시고 앞으로 이 레버리지가 직전 고점 9월 10일 돌파하면서 가져야지 이게 안 가주면 오히려 작용 반작용으로 인버스 게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장의 수익증 전략을 10월 10일 맞이해서 한번 네. 찾아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70%에서 80%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미있던 것은 삼성전자의 지난주 10조 원 육박하는 더 넘어서는 실적 발표 이후 SK하이닉스가 현재까지 더 많이 뛰어오르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수익증 전략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서서히 매수하는 관점으로 관심권에
두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앞으로 4분기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4분기는 차별화의 변동성 예.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연말이라면 배당 투자하고 3, 4분기보단 4, 4분기가 좋습니다. 실적도 더 증가할 테니까 네. 그쪽으로 바이앤홀드 전략 그러면서 대부분들 레스고 전략을 많이 부르짖은 게 지금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번 4, 4분기는 저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 리스크의 변동성이 꼬리가 몸통 흔드는. 그리고 요번에 들어온 자금이 거의 9월 달에 그 8조 이상 중에 6조가 미국계 자금이라는 게 저는 조금 찝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외국인이 막 들어왔는데 그럼 좋은 신호 아니냐. 근데 작용 반작용을 보면 만약에 양쪽 하나 축소 노테이퍼링 속에서 이런 게 좋은데 노테이퍼링이 급격하게 양쪽 하나 축소의 환경을 확 바뀔 때는 이 급격하게 들었던 6조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오히려 반대 상황도 걱정하게끔 만드는 예.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나쁘다는 오히려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SK하이닉스 외에 중국 경기 민감주 성장정책 계속해서 매수하십시오라고 해드렸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발틱 운임지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발틱 운임지수가 옆으로 눕기 시작해요. 우리가 1000에서 지금 2200까지, 요 선부터는 탄력성을 못 주고 들고 있어요. 2127에서 지금 1900대까지 한번 90까지 찍었다가 지금 2000에서 2100 사이에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위로 더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위로 치고 나가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려고 그러면 중국에서 뭔가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에 뭔가 원자재 수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11월달 정협 때까지는 조금 아직 아닌가.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속도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조정 내지는 옆으로 긴다.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실적과 연동돼서 실적과 주가 상승률의 눈높이의 오차를 조종하는 그런 장이 경기 그동안 급등했던 중국 관련주에서 경기 민감주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10월달 11월달은 지정학적 정치학적 그 노이즈를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식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부산 입항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을 왜 보여주느냐 이거랑 그 다음에 또 베르로스 이태리 총리하고 푸틴 대통령의 완전히 형제 같은 이러한 그림 이미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보이지 않게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유럽 정책과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인 하나의 가스관 또 환율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시장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물줄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평화 쪽으로 가면 작용반작용으로 영변 핵과 그 다음에 한반도 중심의 여러 가지 연계 코스의 불확실성, 컨트리 리스크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이 섹터를 보시면 6월 26일 대비 한 인덱스가 한 14% 올랐거든요. 1770에서 그런데 40, 50%씩 올라간 종목들 대한유화 그 다음에 한일유화 두산인프라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은 거의 70에서 100% 매도를 하십시오. 거의 저는 100%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갖고 한번 예를 든다면 그동안 상승한 폭의 반 정도와 120이상. 여러분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17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57% 올랐습니다. 거기에 반. 딱 보니까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25만 원인데 저는 22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실적 확인하고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거의 한 달 반 동안 관망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 노출 이후에 만약에 122선까지 갭 이격 축소가 나오면 그때나 관심을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가 14% 오를 동안 이거는 거의 4배 이상 올랐죠. 57%. 이런 것들은 오히려 100% 매도하고 쉬십시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 4분기 전략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포트를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방위산업과 경기방어. 그러니까 배당 투자의 KT 55,000원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최근에 삼성테크니 직전 저점을 깨려고 그러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런 쪽에 포트의 20%를 투입하자.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민감주에서 소비주나 컨텐츠나 헬스케어, 바이오 쪽으로 이동하자. 네. 그 중에서 CJ그룹의 CJ 옷쇼핑은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CJ, CJ1제일에다 하이티즐로 메일유업, LG패션, 파라다이스, 차바이오엔. 이 중에서 파라다이스하고 LG패션은 벌써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옷쇼핑도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먼저 간 거는 좀 따라가지 마시고요. 아직 못 간 걸로 순환하고요. 그 다음에 IT 핸드폰 부품주에서 이제 자화전자와 SNU는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간 것들 중에 플렉스컴, 테라세미콘의 플렉시블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선순환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응용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 감각을 체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에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음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 결론을 좀 내야죠. 예. 그럴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결론은 외국인들의 수급 관계에 의한 변동성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그거를 매일매일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느냐. 다음 그림 갖고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 8월 22일 날이 종합주가지수 1838을 찍은 날입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이렇게 날짜별로 이 그림이 저는 앞으로 시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시사점과 직관을 주는 그런 장이고 실적 차별화가 압축될 수 있는 종목장,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쁜 거는 오히려 흘러내리가 더 떨어지는 그런 장이 계속 차별화 장이 계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22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된 규모가 다음 규모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9조 5,679억을 8월 20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샀습니다. 9월 2일 날 기준으로는 8조 샀습니다. 이 9월 달 들어온 삭도 중에 6조가 미국 자금입니다. 그런데 여론의 중심 이동을 조금 6월 달로 한번 바꿔보시죠. 6월 22일 기준으로 1770에서 현재까지 외국인 총 매수는 몇 조죠? 11조 7,900억입니다. 그러면 1770에서 1938까지 갔다가 다시 1838까지 100포인트 조정했다 다시 가는 이 구간 동안 규모는 어때요? 3조 정도 에너지밖에 없었는데 8월달, 9월달부터 거의 8조, 9조 되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 장을 만들었고 여기서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화된 종목만 그리고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만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차별하죠. 거기에서 올라간 거를 현금화시키고 이제 안 간 거와 배당과 순환하면서 앞으로 이번 옵션 만기 지나서 뭔가 조금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0월 말 정도에 이제 전체적인 그 내년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니까 그때 압축돼서 갈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흐름을 잡아내는데 그 잡아내는 과정을 저는 미리 고민을 해봐갖고 체크한 게 아까 그 세 가지 물줄기다. 오히려 방위산업과 방어주, 배당 투자로 20% 가고 소비주, 그 다음에 컨텐츠들. 그러니까 오히려 컨텐츠라는 건 내수주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런 헬스 바이오엔, 차바이오엔, 그 다음에 또 이런 코스에서 우리는 뭐 SM이나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의 선순환이 SBS나 이런 종목들이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중국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내수주들. 그리고 이제 IT에서 삼성전자와 SK에 갔으니까 거기에 부품되는 회사들. 그동안 급락한 것들. 요런 걸로 차별해서 한 10월 달 장을 특화시키는,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전체적인 그림은 저는 중심이 좀 내려오는 좀 불확실한 정치적 변동성에서 한 1950대 70도 구경할 수 있으니까 오늘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현금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오른 경기 민감주를 매도하고 또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점에서 8시점이고 또 중국 내수주와 IT 선순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한 주 또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에 함께하는 무국선센과 핵심 경제 지표와 또 중요 일정까지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토러스 투자증권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 뜨거운 종목 탑10 10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정혜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탑10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이 강보합권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8거래일째 바이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 탑10에서 따끈따끈한 10종목 선전해서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탑10 함께 보시죠. 10위는 동양증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감원이 무기한 특별 검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하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이 증권사에 대한 무기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 외환 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최근에 동양증권 주가가 롯데그룹 인수설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무기한 특별검사 등 각종 호재와 악재 출렁이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6% 가까이 하락하면서 2,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위는 경남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남제약이 감자 결정에 하한가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14%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남제약은 지난 4일 장 종료 후에 결손금 보전금과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 결정을 공시했는데요. 이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오는 12월 13일부터 신주권 상장 예정일인 전일까지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014년 1월 2일입니다. 이 8위에는 두산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발전회사 인수가 무산이 됐긴 했지만 주가가 3%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강세를 기록 중인데요. 이 수건 사업이었던 가스터빈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이 동시에 추진 중이던 해외 주식 예탁증서 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해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 가까이 급등하면서 4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7위는 게임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게임빌이 컴토스 인수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닷새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6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양사가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창출만 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4분기 이후에는 또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6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에는 CJ E&M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증권가의 호평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1.67% 오르면서 4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이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서 방송과 영화의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게임 영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위는 GKL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국 국경절 연휴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다가 지금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0.95% 빠지면서 36,650원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 국경절 연휴로 중국 단체 관광객 급증으로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 10월에 시행이 되는 중국 정부의 저가 패키지 상품을 규제하는 연휴법은 이 VIP가 전체 매출의 80%를 기여하는 이 실적 영향에는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 현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 기조 속에서 향후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였지만 지금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이 4위는 바이넥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일본 니이치코를 지분 투자자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인데요. 이미 높은 수요일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진국 판매 파트너사까지 확보를 해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8,2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3위는 코라오 홀딩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 과정에 지금 담겨져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박스권 주가 흐름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 참여자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나왔고요. 최근 CLMW 지역과 사업 경쟁력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2014년 이후에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0.74% 하락하면서 3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는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흐름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55% 상승하면서 5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하지만 이 글로벌 SNS 업체와 포털 업체의 큰 폭의 주가 상승으로 실적 대비 주가 매력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위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과 함께 오늘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1% 상승하면서 32,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최근 화제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과 함께 3분기 실적 기대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탑10 10종목 살펴봤는데요. 종목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종목 빠르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방금 말씀하신 SK하이닉스 우선 살펴보면요. 최근 SK그룹 계열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전문 회사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국 공장 화재 영향으로 오히려 PC용 디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닝 시즌 앞두고서 반도체 업종 실적 모멘텀이 지금 가장 강할 것으로 업종 중에서도 가장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지금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PC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분기 이제 실적을 바닥으로 회복 국면에 점차 접어들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라홀딩스인데요. 지금 역시 3분기 영업이익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 보이다가 지금 장중 변동성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라홀딩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증가한 718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21% 가까이 증가한 84억 원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라오스 정부가 중고차 수입 중단 조치하면서 중고차 사업에 영향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영향은 완전히 좀 해소된 모습이고 오히려 8월 말부터 시작한 이제 자체 신차라든지 미얀마 법인 신차 판매 호조로 실적 개선이 더 기대되고 또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 신차 판매 같은 경우에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품 재고 확보가 못 돼가지고 오히려 판매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판매 증가하고 매출 호조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역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수세 유입되는 가운데 52주 신고가 경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GKL인데요. GKL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고 특히 이제 외국인 전용으로 카지노 이제 세븐럽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이 이제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중국인 VIP 단체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카지노 고객 또한 늘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주에도 카지노주 전체적으로 좀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GKL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5.25% 증가한 1,400억 원, 특히 영업이익이 34% 가까이 증가한 495억 원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제주 복합 리조트라든지 선상 카지노 그리고 힐튼 확장 이런 GKL의 장기적인 성장 정책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 유입 지속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 GKL 그리고 코리아홀딩스 잡아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세 유입으로 좀 식을 줄 모르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요즘 계속 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32,500원 선, 32,000원 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게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36,000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0,000원 선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뭐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 장중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지금 5일선 닿는 33,300원 부근에서는 뭐 신규 매수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36,000원선 그리고 손절 라인은 32,000원선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KL도 오늘 뭐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매수가는 좀 뭐 적적인 매수보다는 36,000원선 아래에서 우선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이제 4만원선 정도, 손절 라인은 34,000원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핫텐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주말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강동석 아나운서. 저는 오늘 무국 선생님 네. 말씀 중에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이제 중요하겠다. 외국계 자금 계속 유입되고 있지만 미국계 자금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봤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은 어떤가요? 예,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코스피 현재 하락 반전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이틀째 조정 보이고 있지만 530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남은 오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